오늘 수업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명절도 이제 다 지났고, 그지?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봤을 때 지금 중간고사 성적이나 이런 거를 기말 때 이제 진짜 만회해버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먼저 쌤님이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쌤님이 정말 존경하는 이제 원장 쌤님이 늘 하시던 말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면은 사실상 이제 나중에 좋은 결과, 정말로 뭐 쌤님이 실제로 그런 애들 정말 많이 봤어요. 쌤님이 의대 보낸 애들 중에는 거의 한 50%는 얘가? 라는 소리를 듣는 애들 의대를 정말 많이 갔어.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얘는 진짜 갈 거다 하는 애가 의대를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선생님도 강남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제 의치학대 반 애들도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입시 수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딱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아, 얘는 의대를 가겠구나, 쟤는 의대를 못 가겠구나 하는 게 바로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지, 지금의 실력이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알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단대국어에서 항상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얘는 선생님이 가르친 애는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친 애의 형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이제 연세대 의대였거든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연세대 의대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연세대 가면 학비도 덕공짜고 막 이런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아버지 때문도 있고 자기도 이제 의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연세대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전교 1, 2등을 했었대요. 들어보니까 알겠지? 근데 얘가 첫 해 시험에는 수능을 좀 잘 못 봐가지고 이제 의대를 못 갔어. 근데 그럴 수 있긴 해요. 왜냐면 처음 딱 경험을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떨려. 그래서 재수생들이 점수가 높은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경험을 하면은 실제 굉장히 많이 떨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수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답률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재수생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심리적으로 이제 약간 베네핏이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첫 해 수능에서 이제 점수를 못 봐서 의대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 잠깐 이제 동생 때문에 같이 학원에 놀러 왔다가 상담을 좀 잠깐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들어보니까 그 사관학교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 이랬다고 해서 경찰대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경찰대 문제를 딱 풀었더니 실제 점수가 한 60.7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100점 만점에. 알겠습니까? 먼저 몇 년 안 됐죠? 한 6, 7년 전이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 7년도 안 됐구나. 한 5, 6년 됐구나. 5년 정도 됐구나.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국어에서 좀 점수가 많이 망가진대요. 알겠죠? 근데 딱 시험을 끝나고 걔가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아, 얘는 의대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시험은 수능이랑 뭐 유형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른데 이거 왜 풀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겠습니까? 딱 그 얘기 듣고 그럼 뭐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서 공부해 이러고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저는 어차피 나 쌤이 가르친 애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상담해주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국 국어 때문에 걔가 3년 동안 재수해서 의대에 못 가고 연대 기계공학과가 거의 갔대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학생들의 약점을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시험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약점이 있는데 하면 꼭 거기서 탈이 나는 시험이에요. 물론 긴장하는 면도 없잖아요. 긴장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대신에 반대로 그렇게 꼼꼼하게 우직하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결국은 좋은 성적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유념을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못할 일도 해냅니다. 반면에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요. 사람이 되게 정말 재밌는 동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유념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연세대를 목표로 하면 하다못해 연세대 바로 밑에 서강대라도 갑니다. 알겠습니까? 고대를 여기하면은 진짜 고대 바로 밑에 뭐 성균관대라도 가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면 어쨌든 결과는 엇비슷하게라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유념을 하면서 공부에 좀 진심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정말 눈이 동그래져서 듣는 애들도 있고 반면에 지루해하는 학생도 있어요. 알겠지? 근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들어가지고 진짜 이 말을 실천하는 학생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나중에 돼서는 뼈저리게 후회해요. 아, 그런 말 해주는 쌤이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것.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학기 문법,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중세국어 했었죠.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중앙고 같은 경우는 특히 문법 문제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을 보다 더 이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2학기에 그 중세국어가 지나고 나면은 나오는 문법은 결국은 한글 맞춤법, 요거 하나가 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원래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한글 맞춤법은 의문의 변동이랑 같이 묶여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그 단원 제목은 대부분이 바로 올바른 발음과 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 변동이랑 한글 맞춤법이 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실제로 의문의 변동 중에 한글 맞춤법에 포함이 되는, 그렇죠? 의문의 변동이 쓰기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글 맞춤법의 제1항이 한글은 소리대로 적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던, 그렇죠? 의문의 변동에서 표기에 반영되는 게 무언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1학기 문법 연계하기, 바로 표기에 반영되는 의문의 변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축약 중에서, 그렇죠? 자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이 안 돼요. 자음 축약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거센 소리 대기, 그렇죠?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면 히읗, 티귿, 피읍, 히읗으로 변하는, 그렇죠? 거센 소리가 되기가 있는데 자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모음 축약은 반대로 표기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모음 축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은 첫 번째 바로 뭐다? 두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모음 축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류를 봅시다. 첫 번째. 자, 어간의 모음 아 뒤에 정미사 이가 결합해서 뭘로 줄어들죠? 어간 모음 아 뒤에 정미사 이가 결합을 해서 에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찾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중세국어랑 연계해서 낼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 체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왜 요렇게가 현대국어에서의 단모음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중세국어 배웠어. 그렇죠? 중세국어에서는 뭡니까? 단모음 체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모음 기본자라고 했을 때 모음 기본자를 중세국어에 얘기했을 때 바로 아래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본자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한 번 합쳐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아가 한 번 더 합쳐진 얘네가 모음 기본자로 통합을 합니다. 중세국어의 단모음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현대국어랑은 모음 체계가 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에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었죠. 그렇죠? 아에다가 뭡니까? 이가 붙으면 에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중세 때 이제 이중 모음으로 취급하던 그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아 더하기 이가 에로 변하는데, 그쵸?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중세, 그쵸? 시대 모음 에가, 그쵸? 현대와 달리 이중 모음으로 취급되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 보면 홀배 할 때도 뭡니까? 바이,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바이가 에가 된 거잖아요. 그치? 그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에는 에 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취급됐었는데 그것이 현대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우묵 원래는 파이어, 그쵸? 파이다 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파와의 아와 이가 합쳐져가지고 우묵 패어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 적을 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모음 옥으로 끝난 어간에 아, 어 또는 앗, 엇이 어울려서 와, 워 혹은 what, what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what, what으로 줄 적에는 역시 준 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음 옥으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 어 혹은 앗, 엇이 어울려서 와, 워로 줄어들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쨌든 1학기 때 우리가 음음 변동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음 변동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이제 최신 경향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요것은 교체. 그 중에서도 반모음화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반모음화로 보는 이유는 뭐냐? 그쵸? 바로 뭐다? 모음 오 더하기 모음 아. 그치? 이게 뭐가 된다? 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오는 기본적으로 단모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아도 역시 마찬가지 단모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와는 뭡니까? 이중 모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중 모음을 보게 되면은 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W계 이중 모음입니다. 알겠습니까? W계 이중 모음은 바로 뭐다? 바로 반모음 W.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단모음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이중 모음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W와 그렇죠? 반모음과 그 다음에 단모음이 합쳐진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바로 뭐다? 여기 있던 단모음이 뭘로 변했다? 단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 모고 경향에서는 요거를 반모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최근 경향에는 교체 중에 반모음하로 보는 게 최신 모고 경향이에요. 예전과 그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바뀐 것도 사실 예전 교육과정부터 수능에서 한번 이거를 이제 틀어버리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요거를 반영해서 좀 가리키는 경향이 많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경향에 따라가지고 원래는 이것이 그냥 축약이었어.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됐으니까 축약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 이제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은 다른 게 없어요. 알겠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학교 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학교 문법은 고등학교에서 그냥 이제 답이 있다, 이게 답이다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간편하게 만든 문법이에요. 실제 문법은 더 심오하고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은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신 수능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이잖아요. 그렇죠? 그지? 이제 그런 경향에서 문법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낼까 사람들이 고민했더니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뭐다? 현재 기존에 가르치는 거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요거를 설명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럽겠다. 요렇게 가지고 난이도를 올리는 경향이 많았고 그 경향이 결정적으로 반영돼서 최근 거의 한 80% 이상의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모음화 현상입니다. 알겠어? 원래는 이 반모음화 현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알겠죠? 근데 수능에 한번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현상이 거의 80% 이상의 학교에서는 거의 답이라는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그래서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반모음화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 표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꼬아가 줄어서 꽈. 그렇죠? 보았다가 줄어서 봤다. 그치? 그 다음에 두었다. 두어가 줄어서 두어. 주었다가 줄어서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노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자, 원래는 놓다. 이게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미 아가 합쳐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뭘로 죽는다? 준다? 노아가 됐죠.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음이 사라져? 어떻게? 이음이 어떻게 사라지지? 그치, 히읗이 사라졌죠. 이거 받았을 때부터 다시 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히읗 탈락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뭘로? 놔로 줄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가 일어난다?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얘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히읗 탈락이 일어나고 나면은 축약이나 탈락이 안 일어나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밈으로 많이 유행을 하던 말 있죠. 그쵸? 바로 낫다. 낫다. 그치? 그죠? 여기에 이제 바로 뭐다? 요 어미가 지워지고, 그죠? 여기에 아가 붙으면은, 그지? 그죠? 얘는 어떻게? 나아 해서 시읒 탈락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히읗이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표기가 됩니다. 발음할 때만 그냥 나아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발음할 때는 히읗 탈락이 일어나는데 원래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이렇게 나아가 되는데 원래 그냥 나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들은 알겠죠? 근데 노타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특이하게
노아가 되었을 때 히읗 탈락과 그 다음에 반모음화, 그죠? 축약이 함께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원래 대부분의 히읗 탈락은 거의 표기에 반영이 안 되고, 알겠습니까? 표기에 반영되더라도 다음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이런 것들과 축약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요, 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화 같은 경우도 역시 뭐야? 발음은 조화라고 하지만 이것이 줄어서 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지? 그 이유가 바로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표기에 이제 그 반영을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로 인한 축약이나 탈락 현상도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데 노아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요거 학생들 많이 헷갈려 하는 거죠. 왜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서 왜나 왜수로 낼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되다. 네, 어가 합치면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다 같은 거 할 때 돼지대를 써야 될지 그냥 대를 써야 될지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팁을 주면은 돼 자리에 돼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은 돼지대를 쓰고 말이 안 되면 그냥 대를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나는 곧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 그럼 여기서 돼에다가 돼어를 집어넣어서 나는 곧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하면 말 돼 안 돼? 그치? 그럼 여기는 무슨 돼? 아이? 돼지대. 그치? 돼지대를 쓰면 되겠죠. 그쵸? 근데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되지만에는 뭡니까? 되어지만 하면 말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무슨 돼? 그치. 바로 그냥 돼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자리에다가 돼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은 돼지돼. 안 되면은 그냥 돼.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돼로 끝나는 경우 있죠. 나는 곧 고등학생이 돼. 이렇게 했을 때, 그치? 그럼 여기에는 나는 곧 고등학생이 되어.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도 이때는 마지막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종결 어미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예외적으로 대어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돼지대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만 기억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대어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물이 괴다, 그치? 할 때 괴어가 줄어서 물이 괴, 그치? 그래서 물이 괴 썩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되었다 같은 경우 아까 했듯이 됐다. 그쵸? 나는 이번 추석에 할머니를 뵈었다. 줄여서 할머니를 뵙다. 말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줄여서 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사실 이제 반모음화 문제가 나오는 거는 사실 요 부분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보면은 이에 어가 붙어가지고 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는 단모음이고 어도 단모음인데 여는 이게 이중모음이죠. 그래서 얘는 반모음 이에서 단모음과 합쳐지는 이게 이중모음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더하기 어가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어는 똑같이 있으니까 그치? 변한 거는 뭐밖에 없다? 여기 있는 단모음 이가 뭘로? 반모음 이로 교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모음하다.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어 놓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아여 오우으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에예 외위 의로 줄 적에도 역시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이다가 깨다. 그렇지? 아까 앞에 파이어가 페어 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켜이다가 캐다. 그 다음에 쏘이다가 쇠다. 벌에 쏘였다 할 때, 그죠? 벌에 쇠였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중요하죠. 자,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A하고 방금 나왔던 D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아, 오, 우, 으 뒤에 이어가 어울려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죠? 자, 바로 여기서 얘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저 밑에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까이어. 까다라고 하는 말에 이어가 붙었죠. 그쵸? 자, 여기서 이는 몇 개 있어요? 이는 몇 개 있습니까? 그치? 한 개 있잖아. 그치? 이 한 개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합쳐져도 몇 번만 합쳐질 수 있어? 그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합쳐지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화학식 같은 거 할 때 기억나요? 중학교 때도 화학식에서 고등학교 때 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그지? 화학식 같은 데도 보면 뭡니까? 절대 전체 수는 변화가 있으면 앞뒤 항에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어 문법도 똑같아요. 의문의 수는 절대 뭡니까?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붙거나 혹은 여기에 붙거나 OR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앞에 붙으면 뭐가 된다? 깨어가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뒤에 붙으면 뭐가 된다? 까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될 수 없는 거는 뭐다? 깨여는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 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치? 이가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고 두 번 합쳐졌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까이이어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이게 은근히 쉽지만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이는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어쨌든 한 번만 붙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적어놓을 거면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 그 외에도 꼬이어 같은 경우도 꾀어가 돼서 앞에 붙든 아니면 꼬여가 돼서 뒤에 붙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를 눕힐 때 누이어, 이것도 앞에 붙어서 뉘어가 되든 뒤에 붙어서 누여가 되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뜨이어도 역시 마찬가지 앞에 붙어서 띄어가 되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붙어서 뜨여가 되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꼭 한 번씩만 붙을 수 있다는 거 유념을 해줘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시오 현상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이시오 현상은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뭐 선생님한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 원래 1학기 때 이제 이 사이시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음운 변동에서는 그 발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운 변동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된소리 대기 현상, 니은 첨가, 니은 첨가 이렇게 따로 불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학기 때 하는 거는 한글 맞춤법, 표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기에서는 뭡니까? 어근과 어근 사이에 시옷이 첨가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통틀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하고 할 때랑 한글 맞춤법이라고 할 때는 일단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의문의 변동은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한글 맞춤법은 표기를 기준으로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에도 나오는 현상이지만 정작 표기에서는 다르게 보는, 알겠죠? 그 현상이 사이시오 현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어근과 어근이 만나 합성이 될 때, 그치? 그쵸?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조건은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든지 또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여야 합니다. 이거는 오알이에요. 알겠죠? 또는 알겠습니까? 즉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다?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오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그 다음 조건은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렇죠? 이게 조건 두 번째가 되죠. 왜? 앞 어근이 받침이 있어버리면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 어근이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근과 어근 사이에 시읒을 첨가해서 표기하는 현상을 우리는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이시옷이 일어나는 환경은 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자, 바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어 더하기 무슨 어? 무슨 어 더하기 무슨 어?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거. 바로 3초 전에 했는데, 5초 전에 했는데. 그렇지, 바로 알겠습니다. 자꾸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인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 그렇죠? 이거를 의문의 변동에서는 된 소리 되기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혹은 다른 말로는 유사한 말로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1학기 때 그 중간고사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사실 여기서 나온 문제였잖아요. 그렇지? 아닌가? 9개월만 문제였나 그게? 5번 문제가? 9개월만 문제였던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 이거를 된 소리 대기 혹은 첨가의 된 소리 대기라고 해서 그걸 따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 기읍, 디귿, 비읍, 시읒,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즉 복수 표준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나루라고 하는 고유어와 배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지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나루빼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시옷을 집어넣어서 나루배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이 원래대로 나루빼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시옷을 발음해서 나루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요 두 개 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표기를 할 때는 바로 뭐다? 시옷을 집어넣어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시옷이 바로 사이 시옷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 고래와 재가 합쳐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고래재. 그래서 표기할 때는 고래재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고래재 내지는 고래재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귓밥.
역시 귀라고 하는 고유어와 밥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졌을 때 사람들이 귓밥 이렇게 발음했는데 이것이 적을 때는 귓밥 이렇게 적고 그죠? 읽을 때는 귓밥 또는 귓밥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뒷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이렇게 사이시옷을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이걸 의문의 변조에서는 니은이 첨가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표기에서는 여전히 이것도 사이시옷 현상입니다. 알겠죠? 자, 예문을 보면 코와 날, 고유어인 코와 그렇죠? 칼날 할 때 그 날, 그렇죠? 이게 합쳐졌을 때 발음을 하면 콧날. 요거는 지워도 돼요. 요건 그냥 지우세요. 콧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옷을 받쳐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뱃머리도 역시 배와 머리가 합쳐졌는데 발음을 하면 뱃머리 이렇게 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을 첨가한 거를 적기 위해서 시옷을 집어넣어서 뱃머리라고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거를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개와 이시 합쳐졌을 때 베갯닛 여기서 보면은 니은이 첨가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은 첨가된데 이것도 역시 시옷 하나만 지어서 베갯잇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깨와 잎이 합쳐졌을 때 깻잎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옷 하나만 넣어서 깻잎 이렇게 쓰고 알겠죠? 그 다음에 나무와 잎이 합쳐져가지고 나뭇잎 이렇게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시옷을 집어서 나뭇잎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유어와 고유어가 더해졌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혹은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어근 중에 하나라도 고유어여야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변화는 똑같아요. 하나는 된소리되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된소리되기 혹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귀 고유어죠. 근데 거기에 병은 한자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플 때 우리가 sick 할 때 그렇지 병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쳐졌을 때 귀병이 되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적기 위해서 귀병으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발음도 역시 마찬가지 귀병 해도 되고 귀병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차와 한자죠. 차, 마시는 차. 그치? 그 다음에 잔은 고유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잔인데 이제 발음할 때 차짠 이렇게 발음하니까 시옷을 넣어서 찻잔으로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태는 한자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줄은 고유어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태와 줄이 합쳐져 가지고 탯줄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시옷을 써서 탯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역시 제사와 날이 합쳐졌는데 발음을 하면 이것도 역시 지워요. 필요 없어요. 제삿날이 되죠. 그렇지? 제삿날 여기서 보면 니은이 첨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퇴와 한자어죠. 마루가 합쳐져서 퇴마루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돼서 이것도 퇴마루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역시 가외 집가자에 바깥 외자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가외라고 하는 한자말에 일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졌을 때 가외일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적을 때 가외일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후라고 하는 뒤후자 한자어죠. 여기에 일이 합쳐졌을 때 훈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역시 시옷을 넣어서 훗일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죠? 자,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요것과 유사하게 함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사이시옷 현상과 구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보면, 그치? 자, 위라고 하는 말과 위쪽,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면, 발음을 하면 윗집.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쵸? 근데 얘는 뭐다? 적을 때 그래서 윗집 이렇게 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경우는 뭐다? 사이시옷 현상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여기서는 뒷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합쳐진 고유어와 한자가 합쳐진 거 집은 한자어야 알겠죠? 요런 건 우리가 유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 적어 놓읍시다. 그러면 얘는 고유어이고 얘는 한자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랑 구분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옷과 어른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요 때는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덜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웃은 뭐다? 접사입니다. 접사.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사이시옷 현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죠? 자, 바로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윗을 쓰고, 그렇죠?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경우 웃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윗집이 있으면은 아랫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 대칭이 가능한 구조란 말이야. 그렇지? 옷도 마찬가지. 위옷이 있으면은 아래옷, 바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 있는 건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윗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른은 옷어른이 있으면 아래 어른이 있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은 뭡니까? 옷어른 할 때 같이 옷은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위쪽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래 대칭되는 아래쪽이 없을 때는 옷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거 지워도 되지? 다 적었죠? 자, 두 번째 조심할 게 이번에 치동고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치동고는 이번에 그 한글 맞춤법이 들어갔거든요. 이 문제가 킬러 문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틀렸대요. 근데 지는 맞췄다고 열심히 신나게 자랑하면서 전화가 왔거든요. 알겠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뒷갈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얘는 뭐냐면은 뒷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갈망이라고 하는 낱말이 붙은 겁니다.
흔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바로 뭐다? 뒤라고 하는 어근의 뒤라고 하는 어근의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여기에 갈망이라고 하는 어근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근처럼 보이는 접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왔거든요. 시동고에서. 근데 이제 진짜로 웬만한 애들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뒷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찾아보기 힘든 단어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딱 구조 자체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왔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서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 대비할 때 치동고 이번에 시험 나왔던 그거 문법 문제도 다 풀어보게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서 실제로 치동고도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학교는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풀어보면서 실력을 좀 더 높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밑에 나왔잖아. 자, 사이시오 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외가 존재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뭡니까? 사이시오의 조건 중에 제1조건이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든지 혹은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일 때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두 음절에 대한 한자어, 즉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요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6개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실제로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한 5년 전까지 진짜 이 부분 나오면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뭐냐면 보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보기의 설명을 요까지만 집어넣는 거야. 얘를 빼놓은 거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었던 뭡니까? 수누리말로 된 합성어, 수누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해가지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놨어. 알겠지? 딱 여기까지만 설명한 거 알겠죠?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제시된 그 뭡니까? 한글 맞춤법 조항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4개는 뭡니까? 그냥 여기서 사이시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만 요 6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 거야. 알겠습니다. 얘는 예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시하면 얘를 설명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외우고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나왔고 내신에서도 진짜 단골로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6가지 정도는 반드시 한자어 합성어지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